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보니까 북한의 순회 대사죠. 김명길 순회 대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북미 간의 대화는 언젠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어 있다. 즉 열릴 수 없다라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김명길 순회대사 이 사람이 지난번에 스톡홀름에서 맞습니다. 스티브 비건하고 이제 만났는데 네. 스티브 비건이 북한이 계속 새로운 제안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네. 비건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 제안들을 분야별로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서로 변화된. 네. 근데 그걸 2시간쯤 딱 듣고 있더니 준비된 걸 꺾고 오더니 기사대기 때리고 집에 가라. 네 같은 놈들하고 별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했는데 오늘 오늘자로 네. 외무성 순회대사가 조선중앙통신사와의 얘기에서 북한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눈이 확 트이는 그런 기분이 있죠. 왜요? 스님들이 말한 득도한 그런 기분. 득도하셨으면 축하드립니다. 북한이 이야기해온 이야기들을 북한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읽었던 거예요. 오독했던 거죠. 오독한 걸 이제는 저는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북한이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이야기한 거 제가 뭔 말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김명길이 이야기 때문에. 이제 김명길이 그거죠. 보면은 우리가 흔한 밀당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밀당을 하는 가운데도 북한은 저희 황태순 TV에서는 일관되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김일성 시대 때부터 큰 대국 외교를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교의 스킬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최근에 2년 반 동안 한 얘기 중에서 하나의 흔들림이었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씨가, 이종석이가, 정세현이가 그리고 특히 보면은 또 우리나라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모두가 잘못 이른바 꿈은 이렇게 꿨는데 지들 멋대로 해몽해갖고 이것을 마치 이들의 뜻인 양 또 미국에 가서 전달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거의 다 지금 워딩이 다 나와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난 김명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 이해가 돼요. 얘기하세요. 대통령님, 형님, 재인 형님. 이해 동생. 미국이 우리의 목줄을 죄고 압살하겠다고 하지 않는데 제가 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핵화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제가 한 아이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인데 제가 왜 그 아이들이 핵무기를 갖고 살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워딩 100%입니다. 요 얘기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트형 제가 정은이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이 친구는 비핵화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비핵화 의지가 확고합디다. 못 믿으시겠어요?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나는 핵무기를 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심지어는 트형 아들과 마누라 얘기하면서 자기 애 자식들을 얘기하면서 보면 자기 자식의 목숨을 걸다시피 얘기하면서 애들이 핵을 지고 살고 싶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이번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 가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라고 이번 사전 세뇌한 겁니다. 세뇌한 거죠. 근데 문제 핵심 뭡니까? 북한의 김정은 워딩만 얘기하세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폐한 거예요. 미국의 조선 압살 정책이 없다면, 즉 압살 정책이 없다면입니다. 즉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또 이제 한 단계를 좀 외교적으로 하면 김명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자꾸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노이에서도 한 얘기도 그렇고 핵을 언제까지 없애고 대가는 나 비건이야. 김명길 해보라. 김명길 나 비건이야. 비건 동무 지금 우리 보고 자꾸 핵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저희가 상세하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비핵화 과정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비핵화의 어떤 성의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거기가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것이고 내가 미 제국주의를 뭘 믿고 내가 핵을 포기하란 말이오?
아니 우리를 안 믿으면 누굴 믿겠소? 아니 뭐 거지 발사 아니 말이야 지금 어이 비건농로 지금 나보고 자꾸 뭘 갖고 오라 그러는데 미국이 조선 적대시 정책을 언제 어떻게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최종 단계는 몇 월 며칠까지 할 것인지 타임테이블 갖고 줘. 이제 비핵화 협상 없어. 평화 협상 합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외교 협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미국의 압살 정책, 이른바 적대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하는데 5년 걸립니다. 그렇죠. 자 우리 미국은 내가 비건이야. 아니 김명길 동무. 우리 언제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언제 우리 괴롭히고 압살 정책했습니까? 한번 구체적 증거를 한번 동물에 지금 이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략. 지금 이게 5년 걸려요, 이게. 자, 지금 북한은 이제 저 입장은 김정은의 입장, 북한은 똑같은 거니까 김명길의 입장, 최선희의 입장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비핵화 협상 안 한다. 비핵화 협상은 없다. 평화 협상 하잖아요. 평화 협상. 왜 그랬겠어요? 비핵화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조선 적대시 정책의 문제니까 자 조선 적대시 정책 이거 너무 뭔지 모르겠어? 주한미군 있잖아.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도 철수해야 되고 한미 동맹 파기. 핵우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핵 전략. 그 타임테이블 갖고 오라. 타임테이블 그거 끝나고 그다음에 그거 뭐 원하는 거 비핵화라니까 그거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평화협상 하면서 되면 국교 정상화하고. 뭐 대표부 뭐 설치하자면 그거 좋겠어. 그다음에 저 대사관 설치하고 다 적대시 정책이 제거된 게 확인되면 그때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깟 뭐 핵무기 뭐 이렇게 집착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겁니다. 뭐냐니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보는 이 한반도의 이 형국은 1953년 이후에 지금까지 66년째 정전 상태입니다. 정전 상태를 일단은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평화협상, 정치협상을 통해서 마치 1971년 2년에 파리 평화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파리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마치 그 당시 주베트남 미군의 철수하듯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파기. 왜? 한미동맹은 유사시에 한국이 공격당하면 미군이 개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파기하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못 믿으니까 혹시라도 북한을 갖다 공격할 수 있는 괌이나 그다음에 오키나와에 있는 전략의 어떤 후퇴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뭐냐니까 평양과 워싱턴 간의 대표부를 설정합니다. 설정해서 회담이 되면은 그 다음에 종전협정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맺고 평화협정 맺으면 평화협정 곧 국교 정상화예요. 그래서 양국의 대사급 외교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60몇 년째 목말라 하는 게 뭐냐니까 저겁니다. 달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MF, IBRD 등에서 그럼 북한하고 일본하고 또 수교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본도 수교합니다. 일본 수교하면서 일본은 북한이 그토록 한 200억 내지 3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청구권 자금이 들어오고 미국은 자금 들어가고 그러면 북한은 쾅쾅쾅 돌아가고 그러면 그때 돼서야 자 이제 우리가 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래 우리가 갖고 있는 핵을 갖다가 하나하나 철폐해 나가는데 우리 그냥 철폐하긴 좀 뭐하니까 당신들도 성의를 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미국도 이것이 바로 북한이 생각하는 황태순 TV에서 1년 내내 목에 핏줄이 돋도록 이야기한 건데 사람들이 안 믿더니 드디어 김명길이가 우리말을 갖다가 맞았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숙였던 비핵화 협상은 오늘부로 끝이 난 겁니다. 비핵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김명길의 얘기는. 네. 뭐 비핵화와 관련해서 뭐를 좀 주고받고 이런 건 이제 없다. 네. 그거는 조선 말살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협상을 하고.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뭐 그거를 뭐 하라 이렇게는 않겠지만은 네.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전략 폭격기들이 핵 우산 제거라는 것만 하더라도 네. 얼마나 방대한 겁니까? 그렇죠. 미국의 핵 우산을 미 본토에서 쏴도 되는 거고 네. 뭐 잠수함에 와서 뭐 전술 핵무기를 쏴도 될 수도 있는 거 한 거니까 네. 이 핵 우산 제거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침을 내놓으라 그런다면 이것만 하는데도 협상하는데도 지금 2년 3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전략 핵무기를 북한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데 대한 미 의회 승인을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얘기해야 되고 네. 그 전에는 핵 협상은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벌써 우리는 북한에게 대해서 우리가 14일 날입니까? 며칠 전입니까? 5일 전에 네. 한미 국방장관이 네. 그 군사훈련 우리가 뭐 올해 하기로 했던 거 연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북한이
김영철이가 그 다음날 좀 그러더니 그 다음날 북한 외무성이 우리를 아주 또 무슨 털어먹겠다는 이런 허황된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고 걷어찼고 바로 다음날에 오늘 김명길이가 북한의 의중을 드러낸 거예요. 이제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북한은 보면 이랬습니다. 지금 보면 협상의 총 키는 최선희가 쥐고 있죠. 최선희가 쥐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따 가면서 변죽을 올려주는 것이 김영철이고 또 하나 변죽을 올려주는 김계관 고문입니다. 이 양반들이 아까 말씀하셨으면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사실 작년에 하기로 돼 있던 건 작년에 연기했어요. 원래는 이것이 거의 우리 주한 미 7공군이 동원되고 우리 대한민국 공군들이 다 동원되는 연합훈련입니다. 근데 하도 북한이 난리를 치니까 연기했고 올해도 그나마도 대규모 축소해서 대대급 즉 16대 비행기 뜨는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걸에다가 또 성의를 보여준 거야 우리가. 성의를 보여줬는데 이것도 참 보면 우리 답답한 게 이번에 보면은 미 합참의장이어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방위비 뜯는 얘기부터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미 동맹이 균열 상태를 보이고 특히 지금 보면 트럼프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코너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비질런트 에이스도 갖다가 이거 대대급 훈련도 안 하겠다. 거기다 뭐 트위터에다가 빨리 조만간 만나서 기신기신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 올려서 3차 협상하자. 이제는 가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뭐 비핵화 빗자도 꺼내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정치 협상 들어가서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개념 규정을 위한 협상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 보따리가 우리는 미국하고 우리는 올려져 있을 거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가서 앉으면 자리를 마련하면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만 하면 머리를 맞대면 뭐 했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협상 테이블에 있던 비핵화 보따리는 내려놓은 거야. 저쪽에 참고에 금고에다 갖다 놓아라. 하려고 다시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거는 뭐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무엇인가를 협의하기 위한 평화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근데 북한이 속인 것도 아니야. 북한은 처음부터 계속 이 얘기를 일관적으로 해왔는데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물어볼 게 많은 거야. 미국이 인도 태평양 방어선을 우리가 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시켜가지고 이건 적대시 정책이냐 아니냐 그러면 북한이 당연히 적대시 정책이지. 아니 인도 태평양 방어선을 치고 우리를 적대시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빼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이 이렇게 평화협상으로 가자고 하는 데서 가장 강력한 원군은 중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한테 우리 정부 약속했잖아요. 사드 배치,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방어막에 안 끼겠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훈련 안 하겠다는 걸 약속해줬는데 북한은 그야말로 중국의 대미 방어 전략에 그대로 올라타가지고 인도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은 빼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핵 우산 약속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내놔라. 전략 핵무기가 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일본에 올 때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게 통보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자는 거예요. 문 대통령 애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김영환 시장이 지금 막 사자로 토하는 헷갈리시죠?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협상 들어가면 예를 들어 솔트나 옛날 스타트나 INF 협상 같은 게 10년 15년씩 걸립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은 흔한 얘기로 북한을 갖다 송사리로 봤던 건데 이제는 송사리가 아닙니다. 제법 큰 돌고래가 된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현재는 60개, 70개 얘기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북한이 100기가 넘어가서 150기가 되면요. 파키스탄하고 규모가 같아집니다. 핵 보유가. 그럼 그때부터는 미국도 이게 150기 갖고 있는 북한하고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졌고 둘째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보면 뭐 주일 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는 뭐냐니까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수법이 억지입니다. 억지가 아까 파리 평화협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월맹 공산 베트남 월맹이죠. 월맹이 키신저한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테이블을 삼각으로 만들자는 거였어요. 아니 어려운 게 그렇게 아니에요. 했죠. 그렇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면으로 만들어서 한쪽 면은 미국이 앉고 한쪽 면에는 자기 북베트남이 앉고 한쪽 면 누가 앉는 줄 아시죠? 베트콩. 즉 NLF가 만든 임시정부가 앉자. 이 순간 자유베트남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갖고
삼각으로 하자 사각으로 하자고 무려 6개월을 끌었습니다. 형식 하나를 놓고. 이건 제가 그 당시 담당했던 외교관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6개월 끌어 6개월 만에 베트남도 자유 베트남도 끌어들여서 사각으로 앉히고 그 대신 미국과 북베트남이 앉고 NLF하고 자유 베트남은 없어버려 앉히는. 그렇죠. 자, 세 번째. 김정은은 정말 배은망덕한 정말 김정은은 정말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특보, 이종석, 정세현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자기가 2년 반 동안 시간을 벌면서 이런 식으로 미국과 관계에서 갑과 을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고마움 모른단 말입니까? 참 배은망덕한 남자. 그러니까 하나만 더 첨가하면은 지금까지 미국은 NPT 네. 비확산 조약의 수호자로서 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한 축으로서 북한에게 핵 비확산 NPT 체제라는 그 굴레 안에 들어오도록 덮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이제는 스톱. 이제 그런 나한테 NPT 체제를 뒤집어 씌우고 핵 의무를 지켜라. 핵 확산하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는 끝났어. 이제 끝났고 굴레 덮어 씌우고 평화 협상하자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 우리끼리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이거는 핵도 없는 아이들이 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번 기본적인 이 정치 협상의 핵은 1953년 이후에 66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그때 사인한 유엔군 사령관 미국, 그다음에 중국, 북한 삼자가 해야 되는 거죠. 삼자가는 것이 어디다 대고 지난 문재인 이 양반들이 부풀려 놓았던 이 정말 혼탁한 앞이 안 보이는 이 북한 핵 문제 김정은 이야기가 오늘로 다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그 대신 너희들 그동안 애쓴 2년 반 동안 애쓴 부분에 대해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